손절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진짜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잘 지내고 싶던가 아니면 다 그냥 꺼지라고 하고 싶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쵸? 만나면 만날수록 찝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거슬리는 말, 그런 행동,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 It's 11:50 already. 안녕 여러분, 선민의 혼술 토크입니다. 오늘 안주는 올겨울 딸기가 나왔더라고요. 저희 동네 과일 가게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맥주 스텔라를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술하고 안주부터 마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요 잔은 제가 예전에 그 스텔라 행사 가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너무 예뻐. 빨간 하트가 뿅뿅뿅뿅. 소리가 거의 광고급으로 찍혔는데. 자, 그럼 마셔볼까요?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짠! 좋다. 요즘 나라가 혼란해가지고 잠깐만. 한 팩에 17,000원이더라고요. 아직 맛이 완전히 들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여러분들한테 혼술 토크에서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남겨준 이야기들 보니까 제가 했던 생각들이랑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였어요. 요새 여러분들이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 연애, 요 얘기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친구가 없다, 혹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진다.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요새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제 30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던 찰나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다음 편 혼술 토크를 아예 친구 관계 특집으로다가 준비를 해보려고요. 다음 편도 들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고 간단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맨님이 모아나2 감상평 말해주세요. 선미님이 혼술토크로 소울이랑 인사이드 아웃 리뷰하신 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아나2를 보고 왔거든요. 실망이었습니다. 예. 그냥 바로 리뷰로 들어가는 거야. 제가 유명한 모아나 빠거든요. 모아나를 너무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음악도 너무 좋고 그 그림체도 너무 귀엽고 음악도 좋고 그랬는데 모아나2는 어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나는 노래가 없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아나 1편에서 How far I go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볼 거야. 이러는 그 모아나의 그 진취적인 모습을 담은 노래였는데 이번 2에서는 노래에 너무 교훈적인 메시지를 각 노래당 너무 다 담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오히려 그 노래가 별로 매력적이게 들리지 않는? 너무 교훈적이려고 애를 쓴 듯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서 와닿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른 길은 언제나 있어 라는 주제를 가진 노래였었어요. 그러니까 모아나가 또 이제 또 주인공이니까 궁지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답이 없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도저히 모르겠어. 이럴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 다른 길은 언제나 있어. 하는 그 장면이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나 정말 다른 길은 있으니까요. 내가 끝났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다른 길은 있거든. 언제나.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순 없지만 맞는 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길은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않는 그 자세? 그거는 좋았다. 근데 노래도 수도 없이 나오는데 기억 남는 그 멜로디의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하나도 못 부르잖아요. 하나도 없네 진짜. 그리고 재밌는 질문 하나가 손절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진짜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잘 지내고 싶던가 아니면 다 그냥 꺼지라고 하고 싶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쵸? 손절. 사실 저는 그렇게 손절을 많이 해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왠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애초에 손절을 할 것 같은 인간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던지 아니면 그냥 어중뛴 사람들은 옆에 별로 잘 안 두던지 약간 이러니까 애초에 좀 별로인 사람을 곁에 두고 나중에 손절을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편인데 물론 처음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일단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점점 시간이 겪어가면서 알게 되면서 실망을 해서 거리를 둔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찝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나는 그 동안에는 사실 이게 저도 주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만나는 동안에는 또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지낸다? 이 사람 뭐 재밌는 건가? 어쩌는 건가? 그냥 이렇게 잘 지내. 판단을 잘 못해요. 근데 약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내가 왠지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거슬리는 말, 그런 행동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좀 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좀 찝찝한 여운을 주는 사람하고는 결국에는 제가 좀 거리감을 두고 뭐 나중에 뭐 만나자 뭐 이런 연락이 와도 그냥 뭐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점점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은 좀 너무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잘 곁에 두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별로여도. 그래서 그냥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나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서 맺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런 인간관계까지 케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하고 그냥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만났었는데 그 상대방이 좀 저를 빼먹는 듯한 계산적으로 이용해 먹는구나 라는 거를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그래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뭐, 나도 이 사람한테 이용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나도 이 사람 그냥 도움이나 받지 뭐. 큰 인간적인 기대는 하지 않고, 친구 사이는 아니고, 그냥 도움이나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옆에 그냥 두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진실되지 않고 머리 굴리면서 저와의 관계를 맺어가려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또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상대방이 뭐 저한테 어마어마한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빌붙어야 되는 그런 사람은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죠? 막 절대 권력자. 그 사람한테 꼭 잘 보여야 돼. 뭐 그러면은 나도 뭐, 뭐, 그래도 그냥 가식적으로 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은데 내가 굳이 꼭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꼭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버려버리겠다. 좀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을 또 제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호불호가 강한 사람인데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일단 관심이 많고 너는 그래? 나랑 다르네? 신기하다. 약간 좀 요런 스타일인데 남이 나랑 다른 얘기를 할 때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약간 눈이 뒤집히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아니야? 네가 뭘 알아? 그냥 우리가 다른 거지. 네가 뭔데 내가 아니래. 어떻게 그걸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철옹성처럼 본인의 생각만 너무 확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어도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대체로 저랑 잘 맞아요. 여러분의 손절 기준은 뭐예요? 짠. 근데 결국에 안 맞으면, 결국에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성향 차이인지 하여튼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월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친구한테서 고마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다시 이어붙이고, 상처 주고 다시 이어붙이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하면 보통은 그 사람도 내가 불편해요. 나만 그 사람이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나도 서로의 존재가 약간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좋은 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다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계속 그렇게 친구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짓을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놔버리는 거지. 그래서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 저도 그 친구랑 멀어졌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한동안 계속 그 친구랑 화해를 하던지, 그러니까 그 친구랑은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가 점점 멀어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계속 꿈꾸고, 뭐 언젠가는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뭐 요새 시절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사람과 맺었던 인연이 있고 또 다른 시절이 되면은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연애도 잠깐만 연애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저 사주에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남자 만난다고 했잖아요. 사주 선생님 있는 거 맞죠? 저 진짜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약간,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은 있었지만은, 정말 인연이다라고 할 만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조금 심기가 불편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나타나야 할 텐데요. 사주 선생님. 연애는 꼭 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서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지쳐요. 또 한샘님이 연애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날 좋아하고. 그치.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슬퍼요.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좋아 죽어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정말 럭키비키다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바로 든 생각이 연애는 꼭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서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이게 연애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기보다는 보면은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지친다는 거 보면은 그 상대방이 내 맘과 같지 않아서 지쳤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생각만치로 그 사람이 호응이 없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니까 지치고 그래서 연애를 꼭 해야 될까? 이렇게 좀 현타가 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딱 보고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쉬운 걸 바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당연히 내 맘과 같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한다는 걸 표현해도 상대방은 미적지근할 수도 있고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어려운 건데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를 바라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자아 정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간관계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요새는 좀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무료하고 그러면은 뭐 유튜브 키고 넷플릭스 키워서 그냥 나 재밌게 해주는 게 잔뜩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정성을 다했는데 피드백이 오지 않아.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오지 않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리고 얘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어려워.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워.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편지를 써야지. 아니면은 그러면 또 뭐 떡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볼까?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정성을 다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에이씨 말 안 해. 그리고 넷플릭스를 켠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좀 쉽게 얻으니까 다 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쉬울 수 없잖아.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 생각해봐. 누가 막 나한테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나도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그런데 당연히 남의 마음은 내 맘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거든요. 정말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빅뱅의 컴백 무대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고 지드래곤이 무대에서 태양과 대성과 함께 빛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저렇게나 아름답게 빛을 내는구나. 저 재능, 저 자연스러운 저 몸짓, 저 케미스트리, 저 멤버들의 저 웃음. 그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끔찍할 때도 있지만 지금 또 시국인지라 지금 내용이 막 튀는데 왜냐면 지금 혼술토크 하는데도 혼술토크 하기 전에 계속 뉴스 그 생중계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잡쳐가지고 내가 오늘 혼술토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혼술토크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막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인가? 막 이렇게까지 사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끔찍할 때도 있지만은 또 정말 인간만큼 감동을 주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저는 지금 누군가가 열렬히 좋지도 않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한다면 그거를 정성을 다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연애가 꼭 필요할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마음이 원래 내 맘 같지 않은 거다. 응? 내 마음이 다양하듯이 그 사람 마음도 다양한 건데 하면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표현들을 좀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잘 되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많다고 아니면 접어. 짠. 이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설마 미친 뉴스가 나오진 않겠지. 불안해가지고. 에휴.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유튜브나 만들면서 살고 싶네요. 진짜 참 일상이 망가지는 건 정말 언제나 느끼지만 언제나 한순간이에요. 어떤 이유로 어떻게 내 일상이 망가질지 몰라요. 그게 진짜 인생이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아무 일 없이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내가 또 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요즘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건으로 느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갑자기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됐네요. 좀 요즘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 뭐 하나 봤을 때도 반쯤 그게 그 계엄령 있고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뭐 하나를 본 게. 그래서 반은 영화에 있지만 반은 또 다른 데에 정신이 쏠려가지고
모아나가 다시 한번 꿈을 찾아 나가는 게 저 꿈이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나라 못됐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모아나가 그 모아나 2가 개 별로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또 개 띵작일지도.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좀 별로였어. 별로긴 별로였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 받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좀 마시고 잡시다. 지금 12시 반인데 이 인간은 정말 미스테리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친구 관계 특집 혼술 토크에서 또 만나요. 아마 다음 주 영상은 오빠랑 같이 홍콩 여행 간 영상이 될 거예요. 제 친오빠랑 같이 홍콩 여행을 가잖아요. 홍콩이랑 마카오. 근데 거기에 저희 오빠의 절친까지. 우리 오빠, 오빠 친구. 이렇게 셋이 이상한 조합으로다가 홍콩 여행 갔거든요. 그 영상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 영상 이후에 친구관계 특집 혼술 토크를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